EJ. 네, 이제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궁금한데요. 방생님은 항상 그 해결이라는 쪽으로 관점을 맞추고 계시는 편이기도 하죠. 예. 네. 어떠세요, 산마루님은? 지금 마음이? 많이 정리가 된 걸로 알았는데 중간에 좀 마음이 뜨거워졌던 적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뭐 그런 생각도 필요하겠다 하는 것도 있고, 저는 그냥 제 뜨거워졌을 때는 무엇 때문에 뜨거워지셨던 거죠? 방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것보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좀 약간 이렇게 좀 내가 이해를 못 받는 것 같은. 예, 약간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네. 어차피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니까 마음은 편하고요. 사실 방금 시작 부분에 솔루션 해결 이런 거 있는데 저는 사실은 여기에서 뭐 이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열쇠가 가질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뭔가를 이제 예방주사 같이 이제는 좀 뭔가 가능성을 열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산마루님이 얘기하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방 선생님은 이제 방 선생님이 보는 이제 관점이 있으시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또 이런 쪽으로도 봐지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얘기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갖고요. 산마루님이 처음에 가져온 그런 고민이 어느 쪽 편을 들 수가 없는 그런 지금의 내 마음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사측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고 또 근로자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고민을 나는 어느 쪽에서 좀 풀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한 발자국 나갈 수 없는 내 상황에 대한 이해는 어느 누구도 안 해주고 이런 나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 것에 대한 답답함?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포커스가 좀 맞춰졌어요. 아, 예. 아주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도 이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뭔가 그 사회 정의 내지는 누군가에게 기여, 그리고 나에게 좋고,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참 좋은 일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내가 어느 순간 주파나를 튕기고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있고 이게 이득이 남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나를 보면서 그런 내가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도대체 뭘까? 내가 정말 어떤 신념이나 소명이 없이 일을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정말 계산적인 인간인가? 하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내가 이해도 할 수 없었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고 되게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시기를 넘어가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시간이 참 많이 걸렸고, 그리고 그런 내 마음에 나는 아직도 순수하거나 아니면 지키고 싶은 이 마음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상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누군가가 좀 이해해주고 누군가가 좀 받아주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들과 연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참 많았어요.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산마루님도 그런 힘을 좀 형성하고 싶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역할을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참나원이나 EJ 이런 그 조합들이 쉽지 않은 결정과 결단으로 하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안과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산마루님은 일단 언어가 다른 곳에 계시잖아요. 예. 근데 그런 곳에서 오는 갈증? 예, 뭐 그런 게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제가 제2 외국어를 배우려고 제가 한 목표는 있었지만, 네. 전 절대 제 평생의 반려자를 거기에서 만날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내가 주어진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열심히 살면, 물론 내가 계획했던 것도 있지만 가끔은 뭐 신이라는 개념에서 뭐 럭키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맞다면 누가 태클을 걸든 뭐 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 갑자기 그분 내담자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네. 하셨던 분 때문에 저도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그냥 모호함에 약간 좀 더 가까운 걸 보고 싶어서 이제 여기를 왔고요.
이윤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되게 공감이 가고 또 방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저를 어떻게 좀 전환을 시켜주시려는 의도에서 한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몸통을 좀 세우고 그리고 이제 날개를 좀 붙여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통합을 해서 갈 것인가 하는 얘기를 발전을 시켜나가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이제 산마루님한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드렸던 말씀하고 지금 이윤정 선생님이 다른 관점에서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 다 이제 산마루님을 나름 이해하는 그리고 뭔가 이걸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그거 이해되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정리되지 않은 산마루님의 느낌을 말씀드린 거니까 이제 아무래도 방 선생님께서는 제가 좀 감정이 올라올 정도 그 싫어했던 부분에 대해서의 이해도를 좀 높여주려고 하셨던 것 같고 이윤정 선생님께서는 제가 했던 고민이 나 혼자의 고민이 아닌 어떤 동의나 공감해 주시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양방향으로 좀 힐링을 해주신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그래요. 지지 격려라고 하고요. 예. 제가 했던 부분은 직면 통찰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둘이 이제 같이 가거든요. 항상. 양면이에요. 이 지지 격려 이쪽을 하는 부분이 이제 보통 사랑, 박애, 자비라고 하는 그런 덕성인 거고 직면 통찰 이건 이제 지혜 측면인 거죠. 지혜, 용기 뭐 이런 측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적, 여성적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어우러지면서 통합이 된다는 거죠. 이것과 같은 원리로 지금 산마루님이 마주하고 있는 이 삶의 어떤 과제, 이 단계 그래서 요걸 넘어가는 이 성장 과제 이걸 통합해 갈 수 있는 거죠. 이 같은 원리로. 알겠습니다. 같은 면과 다른 면. 이해되는 면과 이해 안 되는 면. 내가 붙잡고 간직할 부분과 과감하게 놓아버릴 부분. 이런 것들이 서로 정반대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의 양면일 수 있고 이것들이 어떤 하나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걸 풀려면 입체적 사고가 필요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딱 결정해버리고 흑백 논리식으로 딱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장단점, 저것의 장단점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것이 최선의 솔루션이 될까 이런 것을 찾아가는 진지한 노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예. 이 과정에서 이제 내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어서 확 흥분이 되든가 또는 뭐 실망이 되든가 막 이렇게 감정이 있을 때 그걸 다스려가는 것이 응급조치라고 얘기했던 밴드 붙이는 그런 거 심호흡하고 마음 편안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아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계에서 얘기했었던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과 지금 내가 이제 일을 하면서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하면서 다양성을 수용해야 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걸 통합해 갈 거냐. 자기 주도적으로 갈 거냐. 서로 어울리면서 친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갈 것이냐. 이것이 정반대 방향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 통합돼야 될 부분인 거다. 이걸 우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은. 예. 어떤 아이디어 없으세요? 어떤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윤정 선생님 말씀처럼 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더 많아서 제가 그래도 똑바로 가고 있는 거를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죠. 지지받으면서. 예. 네,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든지 해서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일을 그만둘 것이냐 계속 할 것이냐라는 이제 심각한 고민을 했었어요. 그만둘까 말까. 그런데 가끔은 사회에도 보면은 나보다는 노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남편한테 물어봤었어요. 일을 그만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을 할 때 뭐가 가장 크게 작동하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을 시작을 할 때 초심이 있을 거고 그 초심이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일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되지 않겠냐.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네가 생각했던 그 초심이 이루어졌으면 미련 없이 그만둬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다른 케이스의 예인데, 어느 날 이제 집에를 들어가는데 집에 현수막이 선거철인데 현수막이 하나 걸린 거예요. 제 친구 얼굴이 환하게 웃고 현수막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일까? 이제 전화를 했죠, 친구한테. 야, 뭔 일이야? 너 언제 그 시의원 이런 거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야? 그랬더니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이제 노사모였다는 거예요. 이제 노사모여서 노무현 정권에 정말 이렇게 그 후원금도 보내고 열심히 활동을 이제 했었었는데 정권 말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잖아요. 많은 이제 돌아선 거예요. 그 시기에 자기도 별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이제 그 돈을 노사모의 후원금도 빼고 이제 노사모에서도 빠지고 이랬었는데 그러고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권에서 이제 물러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돌아가신 일이 생겼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너무 죄책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기처럼 이렇게 돌아선 사람들이 참 많았을 거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좀 적었더라면 힘이 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생겨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뜻을 계속 받들어서 그 정당에서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뭔가 되든 안 되든 거기까지가 그래도 누구라도 목소리 하나를 내보는 게 그리고 그게 자기 목소리가 전달이 되거든 안 되던 해보는 게 그게 자기가 할 도리인 것 같아서 자기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야 사회 도처에는 정말 고수가 많구나. 예. 이런 생각을 좀 했었지요. 이런 얘기가 산마루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됐을지 좀 궁금하긴 한데. 아닙니다. 저 역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말씀하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기를 읽으면서 이런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난 이러면 안 돼 뭐 이런 생각도 했고요. 농담으로 뭐 이순신 장군님은 배 12척 갖고도 싸웠는데 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앓는 소리 하는 걸 수도 있어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네. 보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얘네들한테는 안 물려줘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고군분투. 그 보기 싫은 사람하고도 다시 이야기하게 되고요. 잠깐 이제 재밌게 든 생각인데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도 이 생각이 잠깐 들었었는데 그냥 묻어뒀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할게요. 예. 이제 이은정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이의 이 아무 사심 없는 밝은 미소 이것들을 얘가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아주 지켜주고 싶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아이한테는 이런 거 물려주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전한 환경, 풍족한 환경 속에서 거의 자란 사람이 별 어려움 없이 그것도 착하게 예쁘게 잘 자란 사람이 잘 살다가 무슨 일이 닥치기도 하냐면 우리 재앙 같은 게 닥치잖아요. 그래서 뭐 재산이 갑자기 없어진다든가 길거리에 나간다든가 뭐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자기 잘못이 아니더라도. 그런 일들이 딱 생겼을 때 그럴 때 그때 이 착하기만 하고 순하기만 하고 이랬던 사람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이 있을까? 그래서 예. 이런 얘기를 해요. 결혼해서 한 10년, 20년 동안 정말 잘해주던 남편이 부인은 뭐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게 그렇게 완벽하게 잘해주던 남편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탁 죽어버리는 경우와 계속 뭐 이렇게 노름하고 뭐 말썽을 계속 피우고 해가지고 마누라가 벌어오는 돈 가지고서 막 그렇게 짐처럼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가버리는 남편. 그래서 이제 졸지에 과부가 된 두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더 잘 살아갈 것이냐. 그러면 너무 잘해주던 남편을 못 잊어가지고 그 그리움에 못 잊어가지고 자기가 자립 능력이 없이 막 그리고 새롭게 뭐 배워가면서 고생해가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아마 그죠? 처음 네. 사람은. 근데 계속 차라리 없으면 좋아서 남편이 딱 없어버리면은 오히려 삶이 훨씬 더 가벼워. 더 잘 살아. 그래서 한 10여 년 이렇게 같이 살고 나머지 3, 40년을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럼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주는 것보다 아이들이 좋을 때 나쁠 때 이럴 때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나 대처 방식 그런 힘들을 그런 능력들을 가르쳐주고 길러주고 하는 거 그것이 더 나은 게 아닐까?
어려움을 안 겪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게 하고 뭐 일부러 고생시킬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자기가 어려운 세파를 헤쳐나갈 수 있을 그런 힘을 갖고 그렇게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의 면역력이라든가 적응력 같은 것들을 길러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 아닐까요? 저는 거기에 100% 동의를 하고요. 종교적 말을 굳이 인용을 하자면 아이에게 5만 마리의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을 줄 아는 기술을 가르치고 싶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아이의 미소는 어떤 것이었냐면, 전 사실 어렸을 때 그 문학이나 역사에 관심이 되게 많은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는 해철형이라고 하는데 그 서강대 철학과를 가는 게 꿈이었어요. 내가 좋아했던 그 형의 족적을 한번 따라보고 싶은데 IMF 때 아버님이 좀 사업에 실패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2002년에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상대에 들어가고 이제 뭐 홀어머니와 동생 하나 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악바리 같이 살았는데 저도 사실은 이런 사람들하고 회사에서 싸울 때마다 좀 방향을 잘못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철학과를 다니고 싶기도 했었고 뭐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은 이제 심리 쪽도 상당히 흥미가 많이 가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와서는 뭐 나이 이제 한국 나이로 37이에 뭐 다시 학교를 가니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의 미소는 뭐 얘를 온실 속에 화초를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온실 그건 아니죠. 내 부모나 내 사회가 나한테 강요했던 걸 난 얘한테 안 줘야겠다. 네. 네. 그리고 이 애가 하고 싶을 때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설 때 장애가 생기지 않게 내가 비상 대기팀이 되어야겠다.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제 친구 중에 뭐 우리 대학교 때 술 마시던 때가 책 보증금으로 맡기고 술 마실 때 좋았지 하지만 전 사실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내가 살아온 그 과거의 연속으로 지금은 내가 있는 거고 내가 아무튼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잘못돼도 아무튼 내 나이에만 내가 갖고 있는 걸 해결책이 되면 난 왠지 40세 좀 멋있는 아저씨가 되어 있을 것 같고 저도 60살 70대가 되면 이번에 나왔던 꽃할배 같이 난 돼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다시 뭐 부모님한테 용돈 받고 그 여자친구한테 꽃 한 송이 선물하던 그 소년의 모습으로 가고 싶진 않아요. 그때가 불행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도 충분히 행복했지만 내 지금의 이런 고민도 힘들지만 가치가 있는 거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완벽히 이해하고 있다고 이 부분은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예. 예. 자, 그러니까 예.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어때요? 지금 얘기를 하시면 갑자기 마음이 많이 편해지는데요. 굉장히 편해지죠. 예. 어떤 경우에 내 마음이 편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때 느낌이 있잖아요. 예. 자, 이제 여기에서 내 인생 내내 마음이 편한 순간만 쭉 지속되거나 또는 마음이 불편한 순간만 계속 지속되거나 이럴 수는 없겠죠. 예, 그럼요. 몇 대 몇 정도로 섞이는 게 좋을까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9대 1인데 제가 살아온 제 깜냥에는 한 7대 3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뭐 6대 4나 5대 5가 되면 우울해지거나 자살 충동이 이를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한 7대 3 정도는 돼야 그래도 그 견디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예. 10대 빵이면 어떨까요? 10대 빵은 제 손가락을 걸고 절대 안 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없어도 그래도 한두 개는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은 행복하니까 그 행복 때문에 대비가 안 돼서 나중에 불행이 오고 불행 때문에 어떤 자기도 모르게 학습된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성공이 오니까 그건 동전의 양면이지 그걸 절대 사실은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냥 느끼는 느낌이지 6대 3이냐 9대 3이냐 하지 그거는 본인이 관점을 바꾸면 충분히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포인트가 그거 있죠. 관점을 바꾸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 관점을 누가 결정해요? 본인이 결정해야죠. 본인의 자유의지로. 예.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의지로 100% 결정을 하는 사람은 10대 빵일 수 있어요. 고통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기꺼이. 예,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자기가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단 말이죠.
기꺼이 12척의 배로 300척을 맞이할 수 있다 이거죠.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준비가 아직 덜 돼 있고 그래서 근데 내 준비가 덜 되는 이유를 보면 여기에 이제 내 걸 뭔가 지키려고 하든가 무슨 불안이 있든가 뭐 이런 거죠. 사실 첫 번째 사연 보냈을 때 답장 주셨을 때 뭔가 일방적인 거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저도 사실은 그 회사를 다시 회생시키거나 살려내서 어떤 명예나 초고속 승진을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등에 업고 빠른 성공을 하려는 욕심은 분명히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요. 어쩌면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가버리면 오히려 지금 사실은 일이 더 쉽게 정리가 됐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거지에게 그 치즈케이크 이야기를 이거는 참나원 듣기 전에 좀 깨달았던 건데 근데 아무튼 그래도 참나원을 뭐 1년, 2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지 이윤정 선생님 말씀하셨던 지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 않는데 뭔가 아무튼 내가 하는 일이 나 혼자만의 착각은 아닐 것 같은 뭔가의 좀 응원의 메시지도 있었고요. 예. 그 연대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구나라는 것에서 위안을 느끼는 거. 그리고 저도 사실 그동안 나왔던 내담자들 모습 속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저도 사실은 뭐 여기 나오면 아무리 예명을 쓰고 해도 내가 나온 걸 알게 된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뭐 내 얘기 들으면 어때?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했었으니까 나도 같이 나누는 게 공평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나오는 게 나를 위한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럼요. 아무튼 그렇고 있습니다. 아까 이게 이제 통합 예. 이 부분으로 가서 결국은 이제 이게 어느 걸 버리고 어느 걸 취할 거냐. 내가 가져왔던 이 삶의 방식이 이게 유효기간이 지금도 이제 유지되고 있고 이것이 유용하면 계속 쓰면 되는 거고 이것이 지금 내가 놓인 환경에 안 맞을 때는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거를 그러니까 취사 선택 이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만 안다면 이 통합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때로는 쥐고 때로는 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 기준. 이것이 지금 잡을 때인지 놓을 때인지 취할 것인지 버릴 것인지에 대한 그 판단을 하는 그 기준 그것만 명확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은 그래요. 저는 계속 이제 제 마음을 살피는 것을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미세한 움직임이 있거나 그래도 이제 포착이 되거든요. 이건 자꾸 호흡하면서 자기 마음을 보는 연습을 하면 이건 자꾸 길러집니다. 점점 능력이. 그런 전제에서 내 직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 직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틀린 마음이나 잘못된 어떤 것들을 갖게 되었을 때 바로 신호를 보내줘요. 불편함으로 뭔가 묵직함으로 찜찜함으로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뭔가 제대로 된 것을 찾았을 때 그 통쾌함이나 가벼움, 어떤 즐거움, 설렘 같은 것으로 또 신호를 보내주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신호. 이거 이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얻어내고 하는 응답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런 맥락으로 내가 내 자신의 직감, 저 깊은 곳에서 얘기하는 그 신호를 들을 줄 안다면, 그거를 할 줄 안다면 의외로 이 통합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거기에 맡기면 되니까. 예. 마음에 드세요? 네, 사실은 저는 제가 제 자신이 정직하다고 믿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열정적일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사심이나 그런 게 아니라 뭔가를 좀 해결해 보려는 그런 것 때문에 잘 풀려왔다고 믿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보편적인 원리에 맞는. 예, 근데 어느 순간 일이 어려우시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대충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사심이 깃드는 거죠. 예. 초심을 잃어버리고. 근데 사실은 차라리 더 나하고 이야기하고 좀 더 술도 조금 집에서 덜 먹고 그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한데 지금부터라도. 근데 사실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뭔가를 나갈 수 있는 거라면 이 정도면 통과 의뢰 정도는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아직 하고 있고요. 그렇죠. 헤매는 것도 헤매봤고. 예. 예.
그래서 이 기준이 명확하게 딱 자리 잡히면요. 그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이것이 다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고 하면서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남들 다 예스라고 할 때 혼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불안하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내가 살아갈 때 내 자식들도 이런 부모의 기운이나 이런 것들을 또 받겠죠. 예. 답은 멀리 있었던 게 아니네요. 어떠세요? 물론 방송을 다시 나오면 곱씹어 봐야겠지만 일단은 조금 더 용기를 가져서 눈을 크게 뜨고 보고 또 뭐 한두 번의 결과가 원치 않던 게 오더라도 처음 가졌던 생각을 가지고 좀 기다려 볼 줄도 알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해야겠고요. 참 그래도 감사한 게 결혼을 안 했더라면 아니면 아이의 아빠가 안 됐더라면 이런 기회조차도 안 왔을 텐데 사실은 책을 많이 읽어서 얻게 되는 것도 있지만 살면서 어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면서 뒤늦게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게 됐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 배 잔뜩 나온 뚱뚱한 호랑이였는데 오늘 두 분 선생님께서 날개를 하나 달아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인 선생님. 할 말이 없네요. 그 동물을 만난 기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같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아파할 걸 아프다고 느끼고 고민할 걸 고민해야 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상황을 살피면서 얘기해야 되는 그런 사회 현실 안에서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동물을 만난 느낌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런 고민을 얘기를 하면 한편에서는 배부른 고민 내지는 먹고 사는 거 바빠봐라 그런 고민하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그런 비판을 들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고민 맞는 것 같고요. 어느 한쪽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적어도 좀 더 이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정말 배가 나오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나이에 나도 그런 고민 했었다. 예.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물을 만났다는 느낌이에요. 아마 내단자 중에 제일 최고의 찬사를 이은정 선생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이 많이 되셨나 봐. 아니요, 근데 저는 방 선생님하고 좀 스타일은 많이 비슷한 편이고요. 근데 제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좀 직설적으로 말도 하시고 좀 다른 사람 눈치 안 보시면 하면서 이제 좀 농담으로 좀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엄살도 좀 피시고 좀 뭐랄까 낚시를 잘하시죠. 하고 싶은 말이나 듣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일부러 멀리 던져서 제가 몇 미터에 사는 물고기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잘하시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 선생님 절대 그 네티즌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 하는 것 때문에 본인의 캐릭터를 잃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저도 막 댓글 올리고 그러지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이윤정 선생님은 마치 그 큰 누나. 뭘 해도 아무튼 가서 말하면 다 들어줄 것 같은 그런 포근한 감이 상당히 있으세요. 그래서 목소리로만 듣다가 직접 두 분을 뵈니까 저는 괜히 만난 적은 없는데 친밀감이 아주 높은 상태로 그러니까 왔고요. 동물을 만난 것 같다. 예, 예. 그 영어로 번역하면 소울메이트인가? 네. 그래서 사실은 정말 가끔 힘들 때마다 나 혼자 좌절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아무튼 정말 요즘 참 나온 사연이 없다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와서 이렇게 한 보따리 풀어놓고 가니까 다른 분들도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여기서 이제 같이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면서 한 공간에서 얘기할 때 에너지가 이렇게 교환이 되거든요. 예. 느낌이 어떠셨어요? 중국 무협 영화 보면 차세대 그 소림사 당장 생기면 원로들이 뒤에서 이렇게 기모아 주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문학소년 맞네. 예. 비유가 아주 그냥. 아니 근데 비유를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나이 23, 4 외국에 가니까 영어로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했던 방법이 이런 수사법이나 대입법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회의를 할 때 직원들에게 이런 비유를 대서 말을 하면 나중에 기억력도 좋고 해서 언제부턴가 좀 습관이 됐습니다.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많이 능숙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제2 외국어를 유년 시절부터 배운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문법이나 막 이런 걸 하는데 아무리 해도 정확한 문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굳은 다음에 배웠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제 쓰던 방법이 어떤 수사나 대입법 같은 걸 하니까 외국인들도 잘 알아듣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나중에 생긴 습관입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또 먼 길 가셔야 되는데 저희가 편하시라고 힘 팍팍 실어드리고요. 네. 그리고 큰 누나처럼 그리고 날카로운 또 도사님처럼 언제든지 이곳에서 지키고 있을 테니까 힘들거나 어려운 일 있으시면 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으로 또 만나는 시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님 뭐 EJ 팀하고 참나원 팀에서 나중에 제가 있는 곳으로 휴가를 오신다면 와. 제가 그 무료 픽업과 그 숙식을 제공을 할 테니까 이 정도 지지를 보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ive me a second, I need to get my story straight. My friends are in the bathroom getting higher than the Empire State. My lover, she's waiting for me just across the bar. My seat's been taken by some sunglasses, asking about a scar. And I know I gave it to you months ago. I know you're trying to forget, but between the drinks and subtle things, the holes in my apologies, you know, I'm trying hard to take it back. So if by the time the bar closes and you feel like falling down, I'll carry you home tonight. We are young, so let's set the world on fire. We can burn brighter than the sun tonight. We are young, so let's
bar closes and you feel like falling down, I'll carry you home tonight.